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용재형 아침 방송에서 요즘 왜 이렇게 심각해요? 다른 유튜브나 인터넷 뉴스들 보면 올해 시장은 나쁘지 않아 보이다고 하던데 혹시 2차 전지가 무너져서 그래요? 2차 전지 아니어도 반도체도 있고 저 PBR주도 있고 AI도 있고 뭐든 먹을 건 시장이 항상 생기지 않나요? 형의 심각한 표정을 아침마다 보려니 제가 심란하네요. 주식왕 통키를 부르짖던 형의 모습으로 돌아와줘요 형이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요즘 뭐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마다 좀 많이 심란해 보이던가요? 뭐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쟁이들은 웃고 떠드는 날보다 항상 심각하고 불안한 날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주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결국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앞날에 대한 장밋빛 희망보다는 아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 걱정이 더 많은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은 더더욱 그렇고요. 뭐 요즘 뭐 대체로 시장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뭐 공매도 금지, 뭐 말뿐인 공매도 금지긴 하지만 어찌됐건 공매도 금지도 이루어졌고 또 정부에서 뭐 주가 밸류업 프로그램도 뭐 발동을 한다고 하고 미국 증시는 최대 상승폭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가까운 일본도 최대 상승폭으로 올라가고 있고 뭐 덕분에 우리나라도 뭐 그들만큼은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주식이라는 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정확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바라보는 올해 국내 시장 자체는 득이 되는 요소보다는 실이 되는 요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미국 시장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일본 시장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올해 한 해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느냐라고 보았을 때 저는 절대 내릴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지난 2년간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해왔지만 국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를 하지도 않고 금리 인상도 하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동결로만 계속 때렸어요. 덕분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단방향으로만은 일방적으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일어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뭐 홍콩 ELS 같은 경우에는 6천억이 넘는 손실 금액이 발생을 하였고 이미 최종적으로는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손실 금액이 발생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PF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저번에 태영건설을 시작을 했었죠. 태영건설이 뭐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고 그 관련된 것들도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태영건설 이후에는 또 조금 조용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대형 건설사들이 아니라 지방에서 하도급을 맡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연쇄적으로 도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형 건설사들도 버티지가 못하는 모습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지방에서는 부도가 계속되고 있고 IMF 이후로 최고로 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폐업을 신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PF가 시한폭탄 같은 거여서 언제 이게 시장의 대두가 돼서 우리 금융시장에 다가올까? 라는 부분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저도 주식시장이 앞으로 계속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은 변함없습니다. 저도 이 땅의 한 사람의 주식쟁이로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장밋빛 희망을 갖고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좀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 자동차 보험도 들고 뭐 운전 보험도 들고 뭐 생명보험도 들고 주택보험도 들고 다 보험이 들잖아요. 근데 보험이라는 게 드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닥치지 않는 위험이에요.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대비하고자 현재 우리가 가치를 소비를 해서 미래를 보장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항상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위험 요소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자 이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는 특히 4월달 이제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또 대선을 또 준비하고 있죠. 연말에. 우리나라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 연달아서 있어요. 우리나라 총선은 4월달이고 미국 대선은 올해 11월 달로 알고 있는데
있는데 이게 연달아서 있는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냐 바이든이 뭐 연선을 하느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굉장히 어찌 보면 변혁의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횡보로 갈지 그 어떤 것도 쉽게 예측이 되지 않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올해가 끝나고 내년부터 이제 모든 정책적 방향들이 나오게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불안한 시기에는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주식에 과감하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현금화를 좀 많이 시켜놓고 현금화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되게 되면 다시 주식을 매입을 하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주식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미리 현금화를 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가급적이면 현금을 좀 해놓고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야기 중에서 뭐 2차전지가 무너져서 그래요 라고 이제 물어본 게 있는데 저는 2차전지는 좋다고 봐요. 물론 장밋빛 희망으로 2차전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게 아니라 2차전지가 작년에 한번 신나게 올라가서 고점을 갔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2차전지 장비주들과 소재주들이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하고 또 밑에서 내려오면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다.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건데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빠질 사람은 빠지고 아니면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계속해서 들고 가고 각자의 판단을 하셔라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는 2차전지들의 모습은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기간과 가격 대비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가격들을 우리가 뭐 당장 여기가 저점이다 그래서 뭐 몽땅그리 돈을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2차전지는 제가 항상 기존 패턴이랑 똑같아요. 2차전지는 그냥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못 사면 내일 사면 돼요. 내일 못 사면 모레 사면 되는 거고 내가 한 달에 여윳돈이 한 100만 원 남았어. 또는 50만 원 남았어. 그러면 그냥 적금 넣듯이 그냥 모아가는 겁니다. 이번 달에도 한 50만 원 사고 다음 달에도 한 또 50만 원 사고 그 다음 달에도 또 50만 원 생각하고 또 사고 이렇게 차분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또 2차전지가 빛을 발휘하고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늘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먼저 급등이 나와야지만 코스닥 시장 자체의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이끈다는 말보다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을 이끈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면 이 주도주 업종 자체가 작년에 올랐다 그래서 올해도 또 올라가고 내년에도 또 올라가진 않아요. 늘 사이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올라간 게 있으면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맞고 또 무너졌다가 또 시간이 되면 또 사이클이 돌아서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난 코스닥 시장의 지난 몇십 년간의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가 작년에 한번 신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좀 숨 죽이면서 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 또 내년과 후년에는 또 좋은 모습으로 또 한번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2차전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각자의 생각이 또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시장을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의 테마는 늘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는 뭐 신성 델타테크를 비롯한 초전도체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초전도체 테마라고 봐야 되는데 진위 여부는 시장에서 그렇게 중요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이 돈을 부르는 또 광풍의 시장이 투기의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시장에게는 우리는 먹을 거를 우리에게 주긴 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 먹는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테마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승장에서의 테마는 이게 끝나면 다음 테마가 바로 이루어지고 이 테마 끝나면 다음 테마가 또 이루어지면서 좀 늦게 진입해도 좀 늦게 매수를 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만 하락장과 횡보장에 시장이 불안할 때의 테마는 테마가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테마가 중간중간에 끊깁니다. 테마가 연속성이 없어요. 이 테마가 뭐 하루짜리 테마일 수도 있고 이틀짜리 테마일 수도 있고 이 테마가 끝나서 또 시장 조용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새로운 테마가 나타날 수도 있고 테마의 연속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 잡기가 더 그만큼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서는 우리가 빠른 매매를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 상승장일 때는 빨리빨리 종목을 바꿔가면서 먹고 나오고 이게 가능했어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차분하게 모아가는 것들은 모아 나가고 현금화 시켜 나갈 거는 현금화 시켜 나가고 그렇게 장을 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적어도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좀 시장을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았는데 항상 그래요. 저도 뭐 주식시장에 20년 넘게 있지만 이 시장이라는 건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방향대로 또 돌아가지도 않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겠죠. 어찌됐건 뭐 제가 최대한 많은 영상과 그 다음에 많은 라이브 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으니 또 계속 지켜보다가 또 특이한 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런다면 최대한 빨리 찾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들어가세요.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